인류가 되면은 혹시 제가 쓴 더 있습니다만은 이가 있는 분 말씀하세요. 인류가 되면은 일이 잘 된다. 못 될 리는 없죠, 그죠? 네? 잘 되죠. 직원들이 인류로 보인다. 그렇잖아요. 너 어디 다녀? 어디 다닌다? 멋져 보여요. 괜히 멋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좋은 인재들이 몰려든다. 거래나 구매 조건. 뭐 여기는 영업하는 회사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도 구매는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 계약도 해야 되고. 청해다 BTF 오케이. 서울시도 사인할 거고 경상북도도 사인할 거고 할 거 아닙니까? 자, 좋아진다. 다른 일 해도 됩니다. 길 가다 보면 삼성복덕방, 현대부동산 거래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알면서도 소비자들은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게 현대그룹이 할 리가 없죠. 자, 인류가 되면은 더 있습니다. 야, 그게 뭐가 달라? 그럼 그러면 어디 달라? 거기 사람들은 어쩐지 멋져 보여. 거기라면 무조건 오케이지. 완전히 달라졌어. 사람이 거기 가더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 제가 삼성에 있어서 삼성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삼성에 있을 때 다른 현대, SK, 대우, 지금 뭐 대우는 없어졌습니다. 등등의 그룹에서 전부 그쪽의 회장이나 사장이 무슨 일을 보고를 하면은 삼성은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묻는데요. 결제하면서. 삼성이 어떻게 하니? 물어본대요. 그 한다 그러면 오케이 사인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엄청 자료를 많이 줬습니다. 물론 회사 비밀은 줄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정주영 회장까지도 삼성이 어떻게 하니? 뭐 합니다. 그럼 오케이 우리도 해야지.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거기에 맡기면 틀림없어. BTF에 맡기면 틀림없어. 자, 그럼 거기는 누가 만들어야 될까? 봅시다. 누가 만들어? 누가 만들까요? 누가 만들까요? 사장님? 재단 이사장님? 누구 같아요? 예.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추셨습니다. 최고 책임자? No. 임원 간부? No. 구성원 모두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 글자를 보신 분 있습니까? 무슨 자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 없으시죠? 없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대학 교수 100명 모였는데 국문과 교수까지 있는 데 가서 물어도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처음 보죠. 왜냐 이게 잘 쓰이는 글자가 아니에요. 한자가 6,500자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자, 이것은 공교롭게도 제 성하고 같습니다. 기입니다. 기. 외발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외발짐승 없죠. 그러면 드래곤, 용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물은 없어도 용어는 있습니다. 용도 없지만은 서양의 드래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외발짐승은 없지만은 기라는 이름은 있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외발짐승은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자, 외발이다.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스카이 콩콩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거밖에 없어. 이동이 다 이거 하나뿐이니까. 이 친구가 엄청 한이 맺힌 거예요. 야, 나는 어떻게 조물주가 이 다리를 하나밖에 안 만들었냐? 차라리 팔 하나면은 어떻게 하겠는데? 그래서 자기 인생이라 그러면 우습지만 어떻든 자기 삶을 한없이 한탄하다가 어느 날 동물들이 모이는 장터에 갔습니다. 많이 모이는 장터에 갔어요. 가가지고 마이크를 들었어요.
의인화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리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가 제일 부럽습니다 이랬어요. 누가 제일 부럽을까요? 하나뿐인 사람. 다리 두 개인 사람? 더 욕심을 부려야죠. 많은 사람. 그럼 이 세상의 동물 중에서 발이 제일 많은 동물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예? 맞췄습니다. 지네입니다. 지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마구 자비를 할 수 없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발견된 지네 중에 가장 발이 많은 지네가 아마존에 있었어요. 대왕지네야 이름이. 학자가 그렇게 지었어요. 대왕 오징어. 발이 몇 개냐? 177쌍이 있어요. 그 354개가 있는 겁니다. 그 기가 나는 지네가 부럽다 이랬어요. 하나뿐이니까 많은 게 부럽죠. 돈 적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부럽잖아요. 내가 100원 있는데 200원 부럽다 하지 않죠. 많은 사람이 부럽죠. 자, 그래서 지네가 저쪽에 마침 있었어요. 청중 중에. 그래서 지네가 손을 들었어요. 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나 하나뿐인데 네가 부럽다는데 무슨 이이냐 했더니 여러분 발이 300개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신발 신으려고 그러면 300켤레 150켤레 있어야 되고 양말도 150 쉽게 해서 그리고 한번 움직이자면은 몇백 개 발이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나도 쉴 수가 없죠. 이게 할 짓이 안 합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정말 이 발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은 누가 부럽소? 했더니 누가 부럽다 그랬겠어요. 하나뿐인 사람은 많은 지네가 부러웠고 너무 많은 지네는 그럼 다시 기록하면 안 되죠. 하나뿐인.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채밖에 누가 부러울까요? 발이 너무 많아서 힘드는 사람이 누가 부러울까요? 없는.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하나도 많다 이거죠. 누구예요? 스네이크. 있잖아요. 발 없어도 얼마나 잘 가요. 뱀이요. 갈라파고스 가면은요 뱀이 납니다. 날아. 이야, 저 놀랐어요. 펄펄 날아다녀요.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자, 여러분 하나뿐인 사람은 많은 게 부럽고 많은 사람은 없는 게 부럽습니다. 뱀은 발이 없지만 얼마나 잘 다니느냐.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물 위에도 있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새 잡아먹잖아요. 그랬더니 마침 또 뱀이 있었어요. 이 있습니다. 남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 정말 괴롭다 이거죠. 발이 없으니까 더러운 게 있어도 몸통을 적셔야 되고 움직이자면 꽈야 되고 그렇죠? 직진이 안 돼요. 뱀은 직진이 안 됩니다. 반드시 꽈야 갑니다. S자로. 이게 죽을 지경이다. 일리 있죠? 그래서 나는 누가 부럽다 이랬습니다. 이제 혹시 누가 나올까요? 예? 재밌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동물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럼 너는 누가 부러우냐 했더니 이제 발은 끝났어요. 많고 적고 없는 데까지 왔는데 뭐 없죠. 나는 바람이 부럽다 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 한자 하나가 바람이 부럽다 그랬어요. 바람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발도 없고 손도 없어도 얼마나 잘 다니냐. 온 세상을 날아다닌다. 그래서 뱀은 바람이 부럽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왔어요. 와서 야, 당신들 나 부럽다 생각하는데 나 별 볼 일 없다 이거지.
다 별 볼 일 없다. 그럼 바람 너는 그러면 누가 너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했는데 혹시 상상되는 분 있으세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내보다 훨씬 뛰어난 친구가 있다. 그랬어요. 눈이라 그랬어요. 눈은 번쩍하면은 천리를 본다 이거죠. 여러분 무섭죠. 동물들이 굉장히 싫어. 눈은 바람처럼 날아다닐 필요도 없다 이거죠. 번쩍하면은 천리를 본다. 여러분 오복 중에 눈이 들어가죠. 몸이 천냐이면은 눈이 500냐입니다. 여러분 눈입니다. 자 이제 5단계 왔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나타났어요. 나 별 볼 일 없어. 너희들 대단하게 보는데 나보다 훨씬 1000배, 1000배 뛰어난 친구가 하나 있어. 그랬어요. 상상이 돼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게 진의 오자 또는 공으로도 씁니다. 진의 공, 뱀사, 바람풍, 눈까지 왔죠. 이 다음이 뭐냐? 혹시 말씀하실 분, 저 다음이 뭐라는 거? 예, 맞추셨습니다. 답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답이 안 나오면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랬거든. 어디를 잡아야 되나? 토끼 어디 잡아요? 귀 잡죠. 소나 말은 어디 갔더니 어느 주부께서 소 말 그랬더니 뿔 잡아요 그래. 아니 뿔 잡으면 죽을라 그래요? 고삐를 잡아야죠. 소나 말은 고삐를 잡아요. 고삐를 잡으면 유치원생도 소를 몰고 가죠. 따라가죠. 자, 닭이나 오리는 다리입니다. 다리를 잡고 가죠. 그죠? 사람은 했더니 또 누가 그래요? 멱살! 그래요. 멱살 잡으면 싸움 나죠. No.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자 마지막이고 처음이자 끝입니다. 오늘 강의에. 근데 마음만 얘기하면 제가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안 되니까 이제 들어보십시오.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까 뭐 바람 보다 낫다 눈보다 낫다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냉동차 아시죠? 요즘 뭐 콜드체인이 발달돼가 뭐 냉동차가 엄청 많아. 냉동차에 식품을 싣고 오면은 문을 열고 내립니다. 안에서 한 사람이 들고 주고 뒤에 밖에서 박습니다. 다 내렸어요. 그럼 안에 있던 작업자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리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린 줄 알고 문을 밖에서 잠그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의 냉장고는 안에서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냉장고 안에서 못 열어요? 밀면 안 열릴까? 열리죠. 가정용 냉장고는 열립니다. 업소용 냉장고는 열리지 않습니다. 로크가 돼버리니까. 이해하시죠? 안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냉동차의 컨테이너의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있지만 안에서는 못 엽니다. 잠궈버리니까. 그리고 작업자들이 퇴근해버린 거예요. 내리려고 보니까 아무리 밀어도 안 열리고 밀폐됐죠. 큰일 났어요. 핸드폰이 없던 시대예요. 아이고 나는 여기 냉동차의 내부 온도가 영하 40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고 나는 얼어 죽었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작업자들이 출근해서 문을 열었더니 한 사람의 시체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누가 이 사람을 가두고 죽인 거 아니냐. 당연하죠. 살인이 아니냐. 조사를 했더니 그렇지는 않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시동을 껐으니까 냉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끄고 간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온도를 재보니까 얼어 죽을 정도 온도가 아닌 거예요. 수사관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공기가 산소가 부족했나 해서 산소도 체크하니까 그 한 사람이 밤새 8시간 있을 정도는 관계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공기도 문제없고 얼지도 않았는데 왜 죽었느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죽었다 하니까 죽은 거예요. 야, 이 영하 40도에 내일 아침까지 아무도 안 온다. 그리고 공기도 아마 부족할 것이다.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냐 했더니 의사들이 뭐예요? 왜 수사를 해야 돼? 했더니 그럴 수 있다는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사형수 동맥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미국 대학에서 실험했어요. 이 마음을 실험하기 위해서. 정말 사형수를 법원의 허가를 받고 데리고 와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과 교수들이. 의자에 앉히고 묶었어요. 묶고 눈을 가리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사형은 정기의자나 교수형이 아니고 동맥을 끊어서 사형을 하겠습니다. 그 사형 제도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밑에 바게트를 통을 놓고 물을 받아놨어요. 그리고는 물통에서 똑똑똑 떨어지게 해놨어요. 그리고는 날카로운 걸 가져와가 여기를 이렇게 찢는 신용을 했어요. 실제로 찢지 않고 아프게. 그러고는 물이 똑똑똑 물통에 떨어지죠. 죽었어요. 피 한 방울도 안 흘렸는데 죽었어요. 자, 여러분, 요겁니다. 이 정도 한자는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넣었잖아요. 사망이, 응? 사망. 생각을 죽었다 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글자. 이런 글자는 사전에 없습니다. 제가 만든 글자예요. 사망하니까 죽은 거예요. 사망자 이거 말고 이걸 했으면 살았죠. 자, 여러분. 마음의 차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거는 죽은 거하고는 다른 말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자녀들 안 보내고 싶은 사람들 없으실 텐데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40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총장 하루 하기도 어려운데 그 대단한 하버드의 총장을 40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학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수명이 그렇게도 어렵죠. 한 60대가 하면은 뭐 100살까지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40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찰스 엘리어트입니다. 시인 T.S. 엘리엇이 아니고 찰스 엘리어트입니다. 이 사람이 40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의 하버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찰스 엘리엇 하버드 대학 총장 같은 대단한 사람이 마음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어느 날 1861년부터 1900년까지 했으니까 전화가 없을 때죠. 편지로 연락을 받았어요. 저 크게 기부를 할 테니까 뭐 청해단에도 기부가 많이 들어오죠. 기부를 할 테니까 총장님 좀 만나주세요. 오세요. 보스턴에 있잖아요. 동부에. 갔어요. 왔는데 보니까 허름하게 차린 노부부가 온 거예요. 속으로 벌써 딱 생각, 몇 푼 안 가지고 와서 괜히 내 시간만 뺏기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한 거예요. 이 양반이. 앉으세요. 그러면 차도 한 잔 안 줬어요. 왜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조금. 그래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이 15살, 만으로 15살인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제가 아들 이름으로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요. 하는데 이 양반은 이미
자기가 결정을 했죠. 아, 이거 몇 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이름까지 내달라 하는구나 싶어서 신문을 뒤적뒤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하는데 안 듣고 신문 뒤적거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하고, 여보, 기분 나쁘죠? 여보, 갑시다. 이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아, 총장님 바쁘신 것 같은데 저희 가보겠습니다 하는데 잡지도 않았어요. 아, 잘 됐다. 네, 바쁜데. 그래서 가버렸어요. 끝났죠? 상황 끝.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다는 게 났습니다. 여러분, 스탠포드가 얼마나 대단한 대학입니까? 서부의 하버드잖아요. 그 사람이 스탠포드였어요. 그 돈 주러 찾아왔는데 홀대를 한 거죠. 기분 나쁘게 하니까 일어서서 기차를 타고 서부까지 가면서 둘이 의논한 거예요, 부부가. 여보, 때리쳐버리고 주지 말고 우리가 대학 설립합시다. 자기 이름이 스탠포드예요. 스탠포드. 자기 이름을 따서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친 거죠. 마음 한번 잘못 먹어가지고. 우리 평생 살면서 99%가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습관이에요. 진중하기는 뭘 진중해요. 대통령 왕교황도 그렇습니다. 나 분석회가 보고받고 내일 할게 안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행동을 합니다. 물론 중대한 투자나 이런 건 아니겠죠. 자, 뼈아프게도 습관 덩어리 아닌지 보세요. 그동안의 이게 몸무게예요. 뭐 이 있습니까? 이 없죠. 그다음 내 통장 잔고는 습관입니다. 이 없죠. 맞으시죠, 그죠? 습관이 제가 별표 해놓은 거는 유의해서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그 뭐 행사 있고 강의 있다는데 갈까 말까? 아이 뭐 여기 바쁜 핑계 대고 안 가도 되지. 그래도 가야지.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 친구 결혼한다는데 갈까 말까? 자, 선택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선택이 5분 늦은 사람 늘 늦습니다. 평생 못 고칩니다. 혹시 습관을 고치시기 위해서 또는 습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는 사람은 찰스 두히그라는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시간 되시면 합니다. 제가 독서도 강조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손자들 제가 썸머스쿨을 했어요. 썸머스쿨. 손자 세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데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름 쓰고 써내라 그랬어요. 의외로요. 얼마나 솔직하게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라미네이트 해가 줬어요. 자, 나쁜 습관은 고치고 좋은 습관은 더 발전시키라고 줬어요. 여러분, 뭐 이거는 본인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좀 무서운 것 같지만은 저는 한번 해봤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습관이 수명과 운명까지도 결정한다 라는 말이 와닿지 않으시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와닿아야 됩니다. 그대로 갑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상상해 가시는 분 있으세요? 자, 어느 가문의 유럽의 귀족들은 문장이 있잖아요. 가문에 우리 브랜드 로고 있듯이. 자, 이게 어떤가 봅시다. 오닐이라는 가문의 문장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예?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BC 5세기에 스페인 뭐 여러분들 가보셨을 때 스페인 5세기 스페인에 밀레시우스라는 국왕이 있었는데 26년간 가뭄이 온 거예요. 여러분 BC 5세기면은 산업은 농업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업이고 뭐 산업, 농사밖에 없습니다. 2500년 전인데 그때 26년 가뭄이 왔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굶어 죽게 됐어요. 1년 가뭄도 아니고. 그래서 밀레시우스 왕이 자기 삼촌들어 새로운 기름진 땅을 찾아주시오 해서 발견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 원주민한테 살해돼 버렸어요. 끝나버렸죠.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왕이 8의 왕자가 있었어요. 8 왕자 보고 너희들이 배를 만들어서 그 땅에 가서 가장 먼저 그 땅에 손을 닿으면은 그 땅에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의 왕으로 해주겠다 이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8 왕자가 배를 만들어서 떠났어요. 근데 8명이 경쟁적으로 그때는 이거잖아요. 뭐 동력선이 없어 달려가는데 아무리 동료를 해도 뭐 아예 3등부터는 얘기할 2등이 못 따라갑니다. 그때 못 따라간 두 번째 배에 탄 왕자가 결심을 합니다.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도저히 저 땅이 내 땅인데 앞에 배를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칼을 꺼냅니다. 여러분 아침에 무서운 얘기 해주죠. 그래서 왼손 손목을 자릅니다. 잘라서 던집니다. 여러분 야구 아무리 주자가 빨라도 공보다 늦죠. 던졌어요. 손이 땅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배는 늦게 닿았어요. 그래서 시비가 붙었죠. 그 왕자가 야 너는 말이야 배도 안 닿았는데 손목 잘라가 던졌는데 너는 아니야. 배는 내가 먼저 닿았어. 아니야 분명히 아버지가 그러셨어. 손이 먼저 닿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 발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판결이 났어요. 아버지가 누구를 이겼다 그랬겠어요?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정도 되면은 그 나라 다스린다 이거죠. 그 아버지도 대단. 먼저 배다한 왕자 보고 너 아니야. 네가 맞아. 그 손이 요겁니다. 피 묻은 손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결단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온일가의 결단입니다. 온일가의 결단.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온일가의 결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중앙공무원연수원에 가서 차관보, 국장, 이사관 앉아있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이 정도 결단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했더니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50분 쉬고 화장실 갔더니 오늘 저 강사 웃기는 사람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웃기는 게 아닙니다. 자, 그게 온일가의 결단입니다. 자, 아까 습관 얘기하고 결단 얘기했는데 온일가 나왔고